콘돔을 어느 시점에 끼워야 하는지, 애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삽입이 될 때 어느 정도로 여자가 기분이 좋을 때 그게 되어야 하는지, 발기가 되고 나면 콘돔을 써야 하는데 발기가 되고 나서 콘돔을 하려면 남자들이 이미 삽입이 돼서 다시 콘돔을 끼러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임신되는 경우가 많단다.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 잠깐만 있어봐. 그럼 내가 콘돔을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예은이 어릴 때 그거 봐주셨던 거 내가 너무 감사해서 웬만하면 어머니 요거 안 하려고 내가 안 꺼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 돈을 썼네 어쩌네 이러면 내가 고생했던 거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답답해 정말 미치겠네 진짜. 20년 동안 그렇게 울고불고 싸우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 생활 당시에는 큰 소리 내고 싸우지 않다가 그 방송하게 되니까 자꾸 억울했던 게 자꾸 튀어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혼 과정을 겪은 것처럼 힘들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예은 양은 그 오랜만에 TV 나온 부모님 모습 보니까 어땠어요? 뭐 조금 엄마가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속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꼭 필요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해요, 두 분한테. 뭐 그것이 서로를 찾아주신 고민은 아니실 것 같고 네. 그렇죠? 상담을 드리기 전에 아이고. 토니 패치 타임! 우리 장가연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네. 디테일하게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장가현. 레이싱 모델로 시작해서 배우로 데뷔하셨고요. 당시 최초로 유부녀 레이싱 걸로 한 달 수입만 집 한 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까? 집이 지금 뭐 예.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수입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냥 높았을 때가 그랬다. 그거고 뭐 화보 촬영하고 쇼하고 이렇게 하면 4천만 원? 뭐 이렇게 벌 때도 있었고 그 당시 인기가 엄청났었다고 진짜. 예, 차 부르는 사람이 없고. 네. 신기해 하셨죠. 왜냐면 결혼했고 아기가 있는 레이싱 모델이 없으니까. 당시에 예은이 데리고 턴테이블 위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야, 그거 진짜 추억이다. 애기였겠다. 우와. 자, 그 후로 2011년부터 수년간 러브 앤 워, 사랑과 전쟁의 야, 명작이죠, 아내와 명작. 누구야? 몰라. 새로운 요가 강사 한혜린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내가 왜? 간통죄로 두 사람 넘기면 자동 이혼인데? 재산 넘겨. 그럼 이혼해 준다니까?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불륜녀 연기와 조광지 불륜녀 연기할 때는 일단 네. 눈빛이 일단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아니면 옆으로 틀어서 보세요.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어머머. 조광지처 연기는요? 조광지천을 무조건 약간 들어서 사랑스럽게 쳐다봐야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극과 극 연기인데요. 이렇게 째려보던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렇네. 보통 이렇게 그 불륜녀 연기할 때 보시면 눈분들이 다 이렇게 흰자 살짝 예, 그러게. 엄마가 요즘에 갑자기 저한테 성교육을 엄청 열심히 시키세요. 갑자기. 그건 진짜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둘이 자주 싸워요. 성교육을 그 보통 학교에서 받거나 그런 기관에서 받는 것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는 진짜 20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굉장히 어려서 서투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부끄럽게 그만 좀 물어봐. 알아서 할게. 그러면 엄마는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세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아, 그거 말하기가. 이거 방송용도 괜찮아요? 콘돔을 어느 시점에 끼워야 하는지, 애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삽입이 될 때 어느 정도로 여자가 기분이 좋을 때 그게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징그럽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더 어떻게 해야 하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랑 있을 때 엄마가 했던 성교육이 생각나면 너무 부끄럽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남자친구. 먼저 배워버린 기분이라. 아, 먼저 배워버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싶은데 자꾸 굳이 엄마한테 먼저 그렇게 조기 교육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원래 성교육은 부모가 시켜주라고 해요. 그런 대화도 필요는 하죠. 필요한데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 가연 씨가 하는 것 같아요. 성에 대한 대화를 네, 아주 적나라하게, 약간 적나라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은 양 방에 구석구석에 콘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방에다가 콘돔을 왜 두셨어요? 아니 이게 어느 날 예은이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좀 낙후된 나라들의 그런 임신율 이런 거를 뉴스에서 봤나 봐요. 이게 왜 이런 거야? 피임을 하면 되잖아라고 뭉퉁그려 얘기하길래 그날 또 붙들고 왜 피임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발기가 되고 나면 콘돔을 써야 하는데 발기가 되고 나서 콘돔을 하려면 남자들이 이미 삽입이 돼서 다시 콘돔을 끼러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임신되는 경우가 많단다.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 잠깐만 있어봐. 그럼 내가 콘돔을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언제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는데 콘돔을 미리 준비해서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러면 그걸 예은 양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아까 엄마가 미리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발견을 먼저 한 거죠? 어땠어요? 이게 왜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이거를 엄마 몰래 집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숨겨놨어야 됐나. 나름의 또 배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놀래긴 했겠네요.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은 씨가. 근데 이 얘기가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예은 양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딸이 나누는 성과 관련된 대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때리면 안 돼.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말도 안 되게 이유도 없이 누가 널 때리면 그건 네가 다치면 안 돼. 이건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개념을 알려주면 되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으로 주먹이 날라왔을 때는 이렇게 피해서 고개를 이렇게 하고 싸움의 기술 알려줬구나. 그때는 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얘기까지 다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연 씨가 자녀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세는 되게 좋아요. 이거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건 너무 좋은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데는 이런 성과 관련된 인식, 개념, 약간의 가치관 이런 거가 좀 나름 부정적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그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염려가 돼서 좀 그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안 좋은 기억으로 네. 쐐기가 박히는 게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남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늘 성을 먼저 생각하고 좀 저를 대한다라는 컴플렉스가 좀 심했었거든요. 아주 또 어릴 구체적으로 때부터 들을까요? 제가 좀 어릴 때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정말 종류별로 다 당해봤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게 띡 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빛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눈빛이 보면 여기 앉게 이렇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딱 앉아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손이 이렇게 쓱 오면 그냥 딱 일어나서 그냥 내려버려요. 그게 그냥 저는 자꾸 보이고 그리고 뭐 집에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집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막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하는 대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전화가 있는 곳까지 어떻게든지 막 골목골목으로 빠져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스킬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었죠. 대부분 그 성추행을 하거나 하는 것 그런 그 뭐지 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일 것 같잖아요. 저는 대부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알던 사람이 제가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술이 좀 취해서 이성의 끈을 놓는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저한테 항상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런 인식이 없게 굉장히 사랑스럽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거는 사실 성범죄이거든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성범죄에 정말 큰일을 겪으신 거거든요. 굉장히 놀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겪으면 되게 도움을 좀 청하거든요. 주변에. 어떠셨어요? 아, 제가 납치당해서 맞았었는데 근데 그 다음 날이 촬영이 있었는데 눈이 너무 성인 익은 때였나 거예요. 19살 때였어요. 예, 전 영화 드라마를 조금씩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양평에 살고 있어서 서울로 촬영을 가야 하는데 아빠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했더니 어이구 이러더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네. 아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납치인데 네.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다시는 보지 않. 뭐 신고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네. 그때 끌려 들어가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는데 또 다른 아는 분이 저를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집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납치 기간이 끝 한 4-5시간 밤에? 그래서 밤에 네, 술이 취했으니까 술이 취할 때까지 일단 나는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잠들 때까지 어떻게든지 구슬러야겠다고 되게 착한 척하고 있다가 잠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새벽에 우유 배달하시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나갔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너무너무 이거는 정말 지금 다 지나간 얘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날 촬영하러 네, 갔어요. 네. 이게 지금 저는. 생명이.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신 것도 그것도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근데 예은 양 괜찮아요? 약간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 얘기 들으니까 좀 이런 얘기는 엄마 얘기는 처음 들었나 봐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엄마 어린 시절 얘기? 네. 엄마 힘들어할 때 이렇게 어떤 마음들이 확 마음에서 일어나요?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 보이는 엄마가 그게 한 번씩 역시 엄마가 많이 힘들었구나가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그러네. 사랑하는 사람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좋아하는 마음이 많거나 또는 존경하는 마음이 많을 때 엄마를 동일시한다고 하거든요. 엄마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가 예은 양이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가 건강하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놓는 거는 엄마가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 엄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란 신호등으로 건너고 있는데 어떤 차가 그냥 신호를 안 지키고 와서 제가 차에 치여갖고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이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진 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 차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잘못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엄마 되게 건강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가연 씨는 피해자거든요. 그리고 이게 명백한 성범죄 맞거든요. 굉장히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빈번하게. 네. 그래서 네. 저는 제 스스로 제 외모 탓을 좀 했고요. 그래서 더 수더분하게 입고 다니고 더 막 칼같이 정장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해퍼 보이는 행동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직업이 결혼하고 나서는 또 레이싱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새끼 있는 여자라고 보는 그런 시선들이 항상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섹시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눈빛을 해야 하고 포즈를 해야 하니까 제가 진짜로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일할 때와 일이 끝났을 때 행동을 굉장히 돌변해서 좀 그런 걸 좀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신체 자기 자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죠. 인간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관계 경험이 많아야지 꼭 사람들은 나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라는 비중이 많으면 이거는 굉장히 나라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내 딸만큼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딸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 그야말로 신체 대화를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은 너무 제가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딸과 그런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와 자세는 너무 좋은데 그 밑면의 불안감과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딸에게 자꾸 이 성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가 발발하지 않도록 내지는 성행위가 일어났을 때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모녀 간의 성적인 대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약간 그게 많다 보면 약간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서로 조금 공유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우리 가연 씨가 왜 그런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게. 하나씩 알아갈게. 이제 그만해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진짜 얘기를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자녀가 너무 불편해하면 사실은 엄마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어릴 때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이걸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근데 네가 이걸 나랑 나누는 게 어렵다면 네가 좀 편안하게 얘기할 만한 조금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어른과 시간을 갖는 건 좋겠다라는 정도의 조언을 해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범죄 행위라든가 타인에게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영역은 자녀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는 필요해요. 네. 일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부딪히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영화에서 배역이 큰 역할이 들어왔는데 시나리오를 딱 봤는데 너무 욕심나는 거예요. 그 영화는 좀 수위가 높은데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했는데 남편이 너무 흔쾌히 너무 멋있게 네가 너무 하고 싶다면 해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멋있게 허락을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자꾸 부부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수위 높은 장면을 찍으면 사실 배우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근데 본인이 더 수치스러워하는 거에 내가 달래줘야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현장에서 힘들다가 왔는데 집에 와서도 또 달래줘야 되는 게 또 힘들더라. 2년 동안 그 영화 하나로 인해서 생기는 싸움이 부부가 아예 대화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제가 거기에 너무너무 실망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개봉날 이혼해가 된 거예요. 영화를 보고 온 남편이 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혼해가 됐어요. 그러셨군요. 어떤 가정이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모님 가실 데 없고 힘드시면 제가 모실 수 있고 아이가 별나면 별난 아이 힘들게 키울 수 있고 아이가 둘이면 둘 키울 수 있고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 되면 제가 더 벌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아마 그게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예은 양 마음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엄마가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쌓아놓는 걸 보면서 되게 답답해 했었는데 두 분이서 헤어지시고 너무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둘이 20년 만에 아빠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엄마가 받고 아빠도 이번 기회에 엄마를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후련했어요. 저도 같이. 그랬군요. 네. 어른이네요. 예은 양이 어른이네요. 진짜. 다 입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좀 가연 씨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솔직히 생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직업이잖아요. 딱 네. 예은이가 미술하고 싶어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거 계약금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미술학원비 냈거든요. 네. 사람이 생기를 유지하는 거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을 못 받고 약간의 오해를 받으면 나의 영역에 소중한 일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네.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근데 그 이혼의 과정에서 그 이러한 마음의 이야기를 그 예은이 아빠한테 충분히 안 하셨었어요? 네. 그러면 전 남편분은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정확하게 아셨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 가연 씨는 장점으로 보자면 내면에 힘이 좀 있어요. 힘이. 에너지가 있어서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성의가 없고 내지는 무능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 남편분이 아주 빠르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하는 그 문제 해결 방식이 가연 씨 입장에서는 성의가 없고 마음에 어떤 벗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혼을 결정할 때 시어머님도 저한테 너무 버거웠었거든요. 저는 항상 뭔가 해결책을 방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남편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누워있는 거 좋아하시니까 방에 TV 놔드리고 방에 쓰레기통, 물 이런 걸 다 놔드리는 걸 남편은 좋아하고 저는 안 된다. 어머니 움직이시게 해야지 저대로 계속 방치하면 어머니 더 안 좋아져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구나. 부딪히는 거예요. 가연 씨는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는 매우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취적으로 해결해 나가세요. 그리고 이걸로 안 되면 다른 방안을 막 찾으세요. 그래서 결국 감당을 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은 잘 하시는데 이 문제의 시작점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문제의 시작점을 잘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집안에 이제 경제를 가연 씨가 다 생활비를 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전 남편분이 뭐 이제 곡을 쓰시든가 해서 약간 목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전 남편분이 그거를 원래 식구들, 뭐 형님이든 어머니한테 그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떠나서 그거는 반드시 의논을 미리 했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사실은. 이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보고 이걸 다루어야 돼요. 이거는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도 좀 돈이 필요해, 아이들을 키우려면. 근데 이거를 나와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거는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당신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야. 문제야.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가연 씨는 문제가 딱 생기면 아 됐어, 쿨하게. 아 됐어. 됐고 뭐 집문설 날린 것도 아니고 그래 됐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을 무지하게 적극적으로 찾아요. 이 돈을 내가 메꿔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본인이 동분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찍고 그러면 여기서 좀 모자라는 돈은 이걸 또 더 하나 배역을 맡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20년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맞아요. 본질 가지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그걸 가지고 싸우는 그 과정이 너무 피곤하고 싸우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빨리 해결해버리고 뭐 이런 섹시 화보 막 이런 것들 막 남편 허락 없이 촬영한 적도 있어. 빚이 쌓이고 돈이 너무 많이 목돈이 갑자기 점점 쌓이고 비니까 화보를 찍으니까 이제 몇 천만 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면 허락은 안 할 테고 나는 이걸 빨리 메꿔 놓고 싶고 당장 이 빚은 꼭 갚아내고 싶고 그래서 몰래 사인했다가 남편이 기사 보고 알아가지고 전 또 너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주니까 이렇게 돈은 벌고 내가 수치스러운데 왜 내가 혼나고 있지를 이게 나이 들고 나서가 내가 왜 그때 그랬었던 거지가 막 조금 주제 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질의 문제를 부부는 치열하게라도 싸워야 해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가도록 애를 써야지 혼자 다 감당하고 해결해버리면 문제를 싹 덮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시작점은 변화가 없어요. 언제나 그 자리거든요. 마치 물레방아처럼 늘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 힘듦이 쌓이면 나중에 물 한 방울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매번 싫다고 좀 해줬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매몰차게 한 번에 내친 것 같아서 또 너무 한꺼번에 방송을 통해서 나쁜 사람을 만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군요.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거나 너무 참았던 힘든 마음이 방송을 통해 표현이 되니까 평소에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네.